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하나솔루션 오늘 반등 미쳤죠. 무려 장중에 19%까지. 네,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반등을 정확히 이야기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네, 바로 접니다. 자, 제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이 시장 지수 중요하다는 걸 엄청 강조를 해드렸어요. 이 툼에 나오는 장을 다 이야기해드리면서. 그래서 이 지수의 이 반등 포인트, 그리고 이 하나솔루션의 이 반등 포인트를 말씀드렸던 거죠. 자,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어제 영상 보고 오자고요. 보시면은 22시간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고, 맞잖아요. 5,000포인트. 호사가 어때요? 1,000포인트 왔잖아요. 갭라인 때까지. 여기가 이제 심리적 공포 투매를 만든 거고. 그러니까 둘 다 이 반등 라인에 오긴 왔습니다. 호삭도 여기 보신 대로 코스닥의 1,000포인트 이하, 그리고 코스피의 5,000포인트 이하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한 중기적 밴드인데 이거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고 왔잖아요. 그죠?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지지에 대한 자리가 찍혔다. 자,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얘도 밴드에 진입을 했다는 거죠.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반등도 있죠. 반등도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순서. 뭐가 빠를까요? 강했던 놈이 반등도 강하더라. 그거에 이 적합한 종목이 지금 하나솔루션이라는 거죠. 자, 오늘 네. 자, 보신 대로 이 지수의 반등, 그리고 반등의 순서가 있다 그러면서 이 하나솔루션 이 4만 원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무려 48,000원까지 급등을 해주더라. 자, 그럼 이 하나솔루션 이대로 끝이냐 이겁니다. 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단기간 반등을 했고 현재 뭐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당분간 약간 이런 흔들림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그렇다고 이러한 투매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솔루션은 다시 한번 이 고점 있죠? 이 55,300원 이 고점을 테스트하러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 건데,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솔루션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했죠. 추가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서 제 영상을 보고 또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또 세력이 되어서 이 오늘과 같은 상승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와 댓글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거는 강했던 종목, 즉 수급이 붙은 종목이라서 반등도 강할 거다. 왜? 수급이 곧 강도잖아요. 강도. 그죠? 강세 종목이니까. 그래서 반등도 빠르다. 자, 이 말인즉슨 이 지금 변동성 시장이지만 또 시장에 대한 안정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애들이 계속 가는 겁니다. 많이 경험하셨죠? 이렇게 유동성이 엄청 풍부한 장에는 강세 종목이 가는 25년도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강세 종목이었죠. 그런 흐름이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지금 1차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ABC급에 대한 조정파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C파가 항상 급락으로 나오면 뭐라고요? 기회죠. 그동안 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대기했던 기회. 그래서 제가 어제 급하게 이 지수의 폭락 구간에서 사간다면은 이 하나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 이야기도 해드렸고 마지막에 강세가 나왔던 애들 보신 대로 정확하게 이 맥점 밴드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느냐? 제가 이 과거의 흐름과 비교를 해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도 이게 25년도 이 4월에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도 급락을 연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때도 밴드에 지지를 보였고 다시 한번 유유히 직전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돌파를 한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패턴을 보여줬어요. 어떤 걸 보여줬죠? 수렴형을 보여줬죠. 자, 이때는 바닥권에서 이제 막 돌리는 전환기였기 때문에 패턴에 대한 극점에서 실패가 발생이 되면서 오히려 하락을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주포에 대한 움직임이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된 것도 보일 뿐더러, 그죠? 이 구간에서부터 주포가 확실히 들어온 게 보이고, 비추세 구간. 그리고 이 상승 각도도 훨씬 더 강해요. 네. 여기서 뭐 저점 수렴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일제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때처럼. 그리고 뭐 조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뭐 급하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상단에 최대한 이 붙여주는 작업을 하면서 그럼 이 이동평균선들이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돌파를 만들 거다.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흐름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결국 지금은 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장에 대한 안정기가 와야 됩니다. 그 시기까지는 점진적으로 이 우상향을 하면서 상단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기는 이 시장에 대한 안정기가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지수가 한번 급락이 발생이 되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현재 지수 다시 한번 이 조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조정이라고, 이대로 상승할 것 같다면 이 상승이라고 여러분의 좀 생각을 댓글 좀 달아봐 주세요. 제가 보고 어느 게 좀 더 많이 나왔나 좀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조정은 안 온다고 보고 있어요. 기회를 이렇게 한번 주면 좋지 오히려 또 주면 문제라는 거죠. 이대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고객 예탁금 어때요? 70조부터 100조 간다 그랬는데 지금 100조가 왔고 무려 130조가 됐죠. 이제 200조가 넘어가는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있는데 한번 기회를 줬는데 더 줄까요? 안 준다는 거죠. 이제는 어제 일단 시장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대로 올라야지만 개인들이 그 공포감 때문에 이 매수 버튼에 지금 손이 안 나간단 말이죠. 그래야 이 개인들이 쫓아올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야금야금 상승하면서 주가를 상단까지 붙여놓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기회가 왔는데 이 못 샀다는 소외감 많이 드셨을 거예요. 분명 못 산 분들. 근데 이제 주가가 야금야금 오르면 어떠냐면은 나만 빼고 간다는 그 포모 있죠. 포모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매수 탑승하지 못한 매수자들이 돌파를 만드는 그 상승을 만들어줄 거라는 거죠. 우리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저점은 당분간 나온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하는 거래에 있어서 이 차트 있죠. 맥점 차트. 수급이 발생이 되고 나서 1차 상승에 대한 눌림목, 그리고 나서 유의 시세가 진행이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하나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이 에코프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에코프로.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때는 뭐 투매가 아니라 이제 야금야금 밀리는 흐름이 나는데 이 밴드에 딱 처음 터치하는 그 라인에서 어떻게 됐냐 이겁니다. 어떻게 됐죠? 이런 식으로 올라왔죠. 똑같아요. 돌파는 누가 만들더라? 개인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그림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죠, 추세. 하나솔루션도 이제 막 도입부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면은,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거는 코스닥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몇이라고 했어요? 이 500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했죠. 심리가 라인 때. 그러면서 오늘 엄청난 급반등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강조를 했던 건 우리가 코스닥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코스닥. 자, 물론 어제 코스닥 하락 강했죠. 마이너스 14%. 이게 그 9.11 테러 때 있죠. 그때 한번 이 14%짜리 하락이 나온 건데 그만큼의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역대급의 하락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서 매집을 해간 건 누구라고요? 이 외인과 기관이라는 거죠. 오늘도 수급에서 뭐가 보입니까? 개인들 또 코스피 사고 있죠. 코스피는 좀 지루한 흐름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 외인과 기관이 뭘 샀냐 이겁니다. 코스닥이죠. 최근 이 하락하는 구간대에서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매수한 주포는 외인과 기관입니다. 근데 왜 빠졌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죠. 왜 빠질까요? 매집이죠, 매집. 저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앞으로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매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뭐 6만 원일 때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면서 급등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를 지금 박스 라인으로 두고 여기서부터 지금 엄청난 매집을 하는 거예요. 이 상승세에서 매집, 투매 때에 대한 매집, 그리고 최근 이 하락 구간에서의 매집입니다. 매수. 얘네가 매집을 하는 건 더 높은 상승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거를 제가 지금 상당히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봉으로 말씀드렸죠. 이 IT 버블에 대한 이 시세를 이야기를 하면서 2000포인트의 돌파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건 이 IT 버블의 이야기인데, 어제 그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 방향성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전히 상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회전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변동성만 생긴 거지. 앞으로 코스닥의 주방향은 여전히 상방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솔루션 현재 조정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까지 제가 예측을 해드리고 다 문자를 보내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떤 흐름으로 간다. 뭐 오늘 에코프로도 비교를 해드렸죠. 그런데 이 거대한 흐름을 모르고 아직도 이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주식이 혼자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식은 이 중요한 멘토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기회비용을 정말 많이 단축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이 길라잡이 역할을 계속 매일같이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매번 그냥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이 힘든 시장 맥점 코치랑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함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화면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지금같이 시장에 대한 특이점이 발생할 때 맥점이 올 때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다 단체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맥점 차트로 여러분들 이 시장에 대한 이 저점과 하나솔루션에 대한 저점 말씀드리고 지금 편하게 끌고 가고 있는데, 이 하나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채널에 올려드린 다른 종목들도 많죠.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케이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 KCTC도 올려드리고 어때요? 제가 하루 전에 올려드렸죠. 하루 전에 올려드리고 이 6,400원일 때 그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됐죠? 바로 이 7,400원까지 급등을 하더라. 제가 이런 단기도 다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영상도 올려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또 이 맥점 차트에 닿는 아주 좋은 종목이 있는 겁니다. 자, CNG 하이테크라는 종목인데, 자, 지금 이제 반도체 로봇, 제가 다 짚어드린 게 전부 급등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강조를 했던 게, 코스닥이 가면 또 꼭 보셔야 될 게 있다. 짚어드렸죠. 뭐였죠? 바로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미리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 급등한 거 보고만 있지 말고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데 우린 미리 이 다음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가 입이 닳도록 강조를 해드렸죠. 자, 그런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자,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종목이 뭐죠? 필옵틱스라는 종목이죠. 유리기판 쪽 보셔야 된다고. 이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벌써 이 직전 고점까지 6만원까지 급등을 한 거예요. 채널에 맥점 코치 필 옵틱스라고 하면은 제가 정확히 이 눌림목 라인에서 영상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리기판 하면 또 대장이 뭐죠? 대장은 태성입니다. 태성. 자 태성 어때요? 태성 같은 경우는 한번 페이크를 주고 날아가는 전형적인 세력주 패턴입니다. 당연히 이 파란 밴드에 걸렸는데 파란 밴드는 제가 뭐라고 했죠? 강력 매수존이라고. 그 강력 매수존을 주고 어떻게 돼요?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못 사신 분들 사시라고 제가 필 옵틱스도 영상을 계속 따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우량주 같은 경우는 뭐가 가죠? 삼성전기가 가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자 로봇주들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량 로봇주들 갔죠. 유리기판 쪽에선 지금 삼성전기가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중형주가 갑니다. 중형주가 지금 이 태성이랑 필옵틱스가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뭐가 가죠? 소형주가 갑니다. 이 낙수 효과들로 소형주가 가요. 이번에 이 소형 로봇주들 갈 때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우량 로봇 가고 중형 로봇 가고 소형 로봇 갈 때는 엄청 빠르게 갑니다. 엄청 빠르게. 이 개인들의 포모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 급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유리기판 쪽에서 만약 소형주를 본다고 하면 이 CNG 하이테크를 보라는 거죠. CNG 하이테크. 얘도 보면 시총이 2천억도 안 됩니다. 이 유동성이 풍부한 장에 시총이 2천억도 안 되는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몇 없어요. 그 중에 종목이 하나다. 삼성전기와 하이닉스도 보고 간 이 CNG 하이테크입니다. 작년 2월이죠. 작년 2월. 작년 2월에 이제 코엑스에서 세미콘 코리아가 열렸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 뭐 반도체 뭐 모토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기술 트렌드를 보여주고 여기서는 이제 기업들이 와가지고 수주를 바로 할까 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시에 이 CNG 하이테크 이쪽 부스에 삼성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유리기판을 상용화 시키려고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얘네들 이 기술진이랑 이 담당진들이 엄청나게 몰리더라. 그만큼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 자,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부터 기술 검토 및 협력 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손꼽히는 기술력으로 업계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이 유리기판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가 나온다. 차트도 보자고요. 그때 2월달이라고 했죠. 2월달에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8천원에서부터 한번 이 엄청난 급등, 거래량을 만든 이 급등이 발생했습니다. 좀 더 크게 보자고요. 지금 세력들이 이때도 유리기판 이야기가 나올 때 매집을 했는데 보통 세력들은 그렇습니다. 고점을 한번 매집을 하면 저점을 한번 만들어요. 여기서 이 세력들의 평단가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중간값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매집을 하고 저점을 만들고 여기서 한번 더 매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 보시면 어때요? 앞전에는 없던 거래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더라? 다시 한번 두 개의 밴드를 만들고 있더라. 자, 밴드를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머리를 올린 거죠. 이게 눌림목이 나오면 뭐다? 매수죠, 매수. 그리고 이 종목 어때요? 월봉을 보면 이번에 이 고점 돌파를 하면 새로운 신고가를 쓴 종목입니다. 신고가. 지금 신고가 시장에서 뭐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이 신고가 시장에서 제가 신고가 종목들은 잘 봐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때 양봉을 만들어서 흔들기를 만들고 매집을 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했는데 지금 이 윗꼬리, 이 강한 윗꼬리를 지금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돌파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신고가가 된다고요. 새로운 시세가 열리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제가 보는 맥점 차트에서 전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맥점들이요. 자, 제가 지금 이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주도주가 뭔지 거기서 주도주들도 짚어드렸죠.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올 어떤 현상들, 소형주가 간다라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다 해드린 겁니다. 자, 물론 제가 말한 이 포물선이 나오고 또 과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은 이 상승 시기에 매번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조정들이 이 현재의 방향성, 이 대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3,0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매수를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 6,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를 매번 짚어드렸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한 이 6,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현재는 제가 말한 그 포물선이 나오면서 현재는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큰 그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열이어서 조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 현재 이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또 식혀지면 그때 다시 강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즉 이번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또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밴드에 터치가 되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하면 더욱더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되겠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800포인트에서부터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그리고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 1215 찍은 겁니다. 이제 중간 정도에 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한번 추세가 이 발생이 되고 나서 즉 이 고점을 높이는 횡보세에 대한 조정인데 이 패턴이 또 마무리가 될 때 이 1월 달에 치고 올라갔던 이 파동처럼 다시 한번 이 달리는 코스닥은 달리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 이 밴드에 올 때, 코스닥 역시도 밴드에 올 때가 맥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 조정 라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 시장도 그리고 이 종목들도 전부 이 맥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눌림목을 제가 잘 잡아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좋은 저점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